프로젝트 성공 다들 원하시죠? 근데 기능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성능이라든지 보안, 사용성 같은 것들이죠. 네네. 근데 이게 이상하게도 자주 좀 간과되거나 아니면 되게 모호하게 남겨져서요. 프로젝트 막판에 가서야 이게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 제4장 기술 테스팅을 위한 품질 특성 지로2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PDF 이 발췌본을 통해서 왜 이런 중요한 요구사항들이 자꾸 놓쳐지는지 그리고 이걸 기술 테스팅 관점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는 게 소프트웨어의 어떤 품질 그 자체를 결정하는데도 많은 프로젝트에서 보면 구체적인 정의가 좀 부족하게 진행되곤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마치 집 지을 때 그냥 튼튼하게 지어주세요라고만 하고 지지는 어느 정도 견뎌야 하는지 단열은 어느 수준으로 할지 이런 걸 명확히 안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빠른 성능 아니면 안전한 시스템 이런 건 당연히 기대하는데 막상 얼마나 빨라야 되죠? 또는 어떤 수준의 보완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숫자로 딱 떨어지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주관적이거나 경험에 의존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특히 성능 효율성, 보안성 같은 비기능적 품질 특성들은 사용자가 직접 느끼는 그런 경험에 가깝거든요. 아하. 그래서 고객이나 사용자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이 정도면 좋겠다 하는 그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 테스트 분석가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계획 단계부터 관련된 품질 특성의 주요 리스크가 뭔지 미리 파악하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그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좀 구체화해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좀 막연할 수 있는 기대를 구체적인 목표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이군요. 근데 이해관계자들도 표현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분석가는 어떻게 그 기대 수준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뭔가 방법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자료에서도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오, 뭔가요? 바로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 버전 있잖아요. 그걸 일종의 벤치마크, 그러니까 기준점으로 삼는 겁니다. 아, 현재 시스템을요? 네, 만약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시스템의 특정 비기능적 측면, 예를 들어 응답 속도 같은 거에 만족하고 있다면 좋아, 그럼 최소한 지금 수준은 유지하자, 아니면 더 개선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오호. 특히 이렇게 요구사항 명시가 좀 까다로운 특성에는 아주 유용한 접근법입니다. 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다니 그건 정말 현실적이네요. 그럼 요구사항 수집할 때 또 다른 주의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물론 그 벤치마크 방식도 중요하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점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다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요? 네, 그냥 최종 사용자나 고객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고 유지보수할 팀의 관점까지도 꼭 포함해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개발팀은 좀 빠른 개발 속도를 중시할 수 있고 사용자는 편리함, 그리고 운영팀은 안정성이나 모니터링이 얼마나 쉬운지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아, 관점이 다 다르군요. 그렇죠. 누구 하나의 관점이라도 빠뜨리게 되면 나중에 이거 너무 느려서 못 쓰겠는데? 라거나 아니 이거 관리하기 왜 이렇게 어려워? 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즘 많이 쓰는 애자일 개발 환경에서는 이런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어떻게 다루나요? 조금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애자일 환경은 아시다시피 팀이 짧은 주기로 실제 작동하는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점진적으로 가치를 전달하잖아요. 네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때로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용자 가치가 되어서요. 일종의 사용자 스토리로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아, 사용자 스토리로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네, 예를 들어서 사용자는 검색 결과가 1초 안에 표시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죠. 또는 어떤 특정 기능, 유스케이스가 반드시 만족해야 할 제약 조건 형태로 추가될 수도 있어요. 결제 기능은 반드시 3초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아하, 제약 조건으로 들어갈 수도 있군요. 네. 물론 이것 말고도 테스트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지, 필요한 도구나 교육은 뭔지, 또 조직의 데이터 보안 정책 같은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다른 계획 요소들도 당연히 함께 고려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는 게 눈에 잘 안 보이고 또 표현하기도 좀 어렵다고 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오히려 계획 단계에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기대치를 잘 파악하고 또 잠재적인 위험은 없는지 미리 평가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의 숨겨진 성공 열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기능이 돌아가네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만들거나 혹은 사용하게 될 소프트웨어가 정말 만족스러운 품질을 갖추게 하려면 이 과정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예상치 못한 성능 저하나 보안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손실을 보는 일을 줄이는 첫걸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게 사용자의 만족도랑 정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요? 이해관계자들이 말로는 표현하기 좀 어려워하는 좋은 성능이라든지 강력한 보안 같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네네. 이걸 벤치마크 말고 혹시 시각적인 데모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구체화하고 또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용자가 직접 이게 좋은 거구나 하고 체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꽤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